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랑 고발은 되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구소한 감독님이 얘기를 하니까 삶을 보고서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제3자에서 볼 때 이태석 신부님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한국에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거를 다 내려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누가 볼 때는 고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지 감독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건 철학자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주영신문 700개 특집을 할 때 700편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사건이 4, 5년 주기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발생이 되는 거에 끝이지 않고 수법이 더 악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발 프로를 왜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제 이태혁 신부님 영화를 딱 만들고 나서 울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막 반성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아무리 고발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데 저 영화를 딱 또 보여주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막 스스로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 저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이런 걸 느껴서 이제 세상에서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속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고통, 아픔, 의견, 생각을 같이 느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책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은데 제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북유럽 정치 프로그램 취재하면서 그랬어요. 지도자가 저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일단 뭐예요? 법이, 제도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법과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복지 정책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삶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감 능력을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이 무엇인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영화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그린리프 센터라고 거기다가 영화 테이프를 보냈어요. 왜 국경,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이 영화만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왜 우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감 능력을 해요. 이 신부님의 삶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태혁 신부 살고 우는 이유가 뭐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에요, 보면. 왜 행복합니까? 저런 삶을 보니까 너무 막 가슴에 막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이 공감 능력, 이 부분을 정말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에 그 공감 능력을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억울한 거예요. 이제 와서 공감 능력을 알으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갔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을 키워라. 근데 공감 능력이 뭐냐? 어떻게 키우냐? 결국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봉사활동 확인서 받으러 그러잖아요.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싹 미소가 띄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뭡니까? 내 말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저를 신뢰하니까. 그 진실을 파헤치려면은 상대방한테 나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죠. 기자 PD가 상대방한테, 취재원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안 주면 절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끄집어낼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를 저는 스웨덴, 덴마크에서 보고 왔어요. 국민의 어떤 고통, 아픔 이런 부분들 함께 누리는 이제 공감 능력이 그 리더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생각만 바꾸면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고, 그럼 실망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들한테 뛰어들어간 거예요.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마라.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절박감. 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지? 이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수신료로 30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해외에 가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이태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국가의 어떤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를 갖다가 계속 제시하잖아요. 사진, 동영상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그렇게 생각이 와 있는 아이들을 견인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라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끌어내야 된다, 이게. 국가적으로 크게 할 만한 힘을 못 대지만 누군가는 도로 가지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던져봤는데 이제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엄청난 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이름 석자가 있어서 제가 활동하는 게 막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한테 무지하게 이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꿈을 못 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저는 이태석 신부님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천국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아주 기가 막힌 게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감독님이 한마디 하신다면. 작년에 도산인상 사회통합상을 받았을 때 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죽으라고 당신 뛰어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약속을 드리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